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주 장외 투쟁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두고 발끈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또 하나는 다시 한번 그런 말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용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주 다선 의원으로서 이제 정치에 입문한 황교안 대표에게 아주 오만하게 충고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것은 지켜야 될 선이 있다. 그 선을 레드라인이 있는데 그 레드라인의 하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신이 인정을 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그 연장선상에서 다 나온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대표에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 나라에 정치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치가 있습니까? 아니, 정치라는 게 있기나 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이런 겁니다. 여야, 보수, 진보, 좌파, 우파, 그 세력이 정치적인 투쟁을 하더라도 일단 그 국가의 공동 기반을 서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의 정체성과 공동 기반, 역사에서 축적된 그 사회의 두터운 기반, 정의로운 기반,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념완이라고 표현을 했던 국가의 정체성과 이 현대사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 자신이 여든 야든 좌파든 우파든 일단은 이 공동체의 공동 기반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각종 이익을 놓고 정치적인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정권과 총선과 국회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투쟁을 하는 것이죠. 투쟁은 극렬해도 좋고 극한적인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이 공동 기반 위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러나 제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정치가 있기나 하냐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이 문재인 좌파 세력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국가의 공동 기반 자체를 부정하고 허물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가장 기본이 무너져 내린 것은 황교안 대표의 입에서가 아니라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 무도한 정치 파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이 정치가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려 버렸는가, 정치라는 것이 실종됐는가,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8가지 중요한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동기반 위에서 서로의 시각과 입장과 정책이 다른데 그 다른 세력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라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상대 세력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정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습니다.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정권은 권양숙 일가의 640만 달러 불법 자금 사건을 덮었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기소는 물론 그 사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조사를 하려면 할 수 있었던 4억 5천만 달러 사건에 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책임 부분. 왜냐?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의 특검이 김대중 대통령은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 마음을 먹으면 4억 5천만 달러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관여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서 DJ의 노벨상을 사실상 우리 국민이 박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는데 탄핵당한 대통령을 그리고 나약하고 병을 앓고 있는 이 노쇠한 여성 대통령을 2년 넘게 감옥에 처박아 놓고 있습니다. 2번 공산주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공동 기반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완전히 뿌리채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의 뇌 속에 있는 5명의 공산주의자, 윤희상, 신영복, 호찌민, 손용우, 그리고 박노해, 공산주의자를 우대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국 현대사의 긍정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완전히 뒤엎어서 이 나라를 반쪽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건 상하이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 이승만이라는 이름 한 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현대사 해방공간, 한국의 1948년에 건국은 다 묵살해버리고 나라를 반쪽으로 만들어서 반쪽의 역사는 아예 지워버리는 것. 아마도 반쪽의 역사가 아니죠. 이승만의 역사는 3분의 2의 역사, 4분의 3의 역사일 겁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때 어느 대통령이 김구를 이렇게 지운 적이 있습니까? 김구를 이렇게 지운 보수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3번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반드시 헌법과 관련법,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 자, 이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이 비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완전히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통일에 관한 대통령의 의무도 날려버렸습니다. 4번 과거로 야당을 난행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적폐청산은 이름하에 저질러지는 과거 이 보수 우파 세력에 대한 탄압, 억울한 사람들의 자살, 세월호, 5.18, 4.3 이 3대 과거의 사건을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뒤집어서 국가를 학살자로 매도하고 국군을 성폭행범으로 완전히 폄하했습니다. 탈원전과 4대강 보의 해체, 정권이 바뀌면 정권은 경제정책을 자신 나름대로의 입장과 소신에 따라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을 저런 식으로 때려 부수는 것, 4대강보를 저런 식으로 완전히 정말 이명박 정권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원자력 발전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오랜 이 보수 정권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라는 이런 점에서 완전히 저런 넘어서는 안 되는 경제정책. 6번 민노총이 대통령. 나라를 나라 꼴대로 만들어 놔야 정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외유 나가서 별로 관심을 갖는 국민이 거의 없는 저 외유나 즐기고, 대통령은 대통령 놀이를 즐기고, 영부인은 영부인 놀이를 즐기면서 국내는 완전히 민노총이 권력자 대통령이 돼서 법과 질서를 유린하고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7번 나랏돈이 정권의 기금. 이거는 완전히 무슨 국고 예사 나랏돈을 동창회 기금처럼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동네 무슨 조기 운동 모임에 모아둔 기금 쓰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과반수 이상, 지금 이 좌파 세력이 합치면 과반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안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고를 수십조 원을 그저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나랏돈을 완전히 정권의 기금처럼 생각합니다. 6번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대변인이나 같은 말을 쓰는 게 정치가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시절에 썩은 보수를 불태워야 된다고 하고 국민을 선동을 해서
저 말을 한 지 3일 만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 이튿날 박정희 대통령 구미 생가에 방화가 저질러진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썩은 보수를 불태워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 말에 자극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불장난의 말을 한 것이 더 위험한 겁니까? 이 나라에 정치라는 게 있습니까? 이해찬 대표. 감사합니다.